결혼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은 미지의 팔을 붙잡고 도망쳤다. 그 뒤로 추격하는 가족들의 외침이 메아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주말에는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모범생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녀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감옥이었다. 지은은 여성을 사랑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보며 가슴이 뛰던 순간부터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정에서 그건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부모님은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지은은 그 말을 따랐다. 아니, 따르는 척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였다. 24살,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거리를 걷는 민지는 지은에게 빛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스터디 그룹에서 가까워졌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손이 스쳤을 때 지은은 그 떨림을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비밀스러운 데이트, 손을 잡고 걷는 한강 산책,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들.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민지의 가족은 더 엄격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업가로 딸의 미래를 제대로 된 결혼으로 정해놓았다. 민지는 그 압박에 시달리며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꼭 지킬게요. 하지만 그 말은 빈 약속이 될 줄 몰랐다. 결혼식은 민지의 것이었다. 민지의 부모가 정한 남자와의 결혼.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민지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도와줘. 나 결혼 못해. 지은은 그날 밤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지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자, 지은이 속삭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달렸다. 뒤에서 민지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지야. 멈춰.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숨을 골랐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망친 후 첫째 날, 그들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결혼식 도중 신부 실종, 가족이 경찰에 신고,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 잡히면 어떻게 돼? 민지가 떨며 물었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아, 너 미쳤어. 민지랑 같이 도망쳤다고? 당장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민지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난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이 알면 나 버릴 거야. 지은도 고백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대화는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했다. 다음 날 그들은 버스를 타고 더 멀리 갔다. 제주도로 향하는 페리에서 민지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민지의 카드가 정지됐다. 부모가 모든 걸 차단한 거였다. 지은의 돈으로 버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해 지은이 말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두 여자, 이상하지 않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회의 정캔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민지는 점점 우울해졌다. 지은아, 나 후회할까 봐 무서워. 지은은 그녀를 달랬다. 후회하지 마.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은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데가. 그 선택이 옳았을까? 제주에서의 생활은 고단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이 추적자를 보냈다. 사설 탐정이었다. 그 남자가 카페에 나타났을 때 지은은 직감했다. 민지, 도망쳐. 그들은 다시 짐을 챙겨 떠났다. 이번엔 부산으로. 그 과정에서 민지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행복해. 왜 이해 못해?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쳤어. 돌아오지 마.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울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하는 게 죄야. 그 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지만 상처도 깊어졌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까? 부산에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지은은 IT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돈을 벌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면은 폭풍이었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연락했다. 지은아, 너 미쳤어. 민지 가족이 너 고소할 거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친구는 말했다. 사회가 그래? 너희 사랑은 인정 안 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안 돼. 그럼 내가 왜 도망쳤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결정했다. 싸워보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며칠, 민지의 오빠가 나타났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지, 나와. 가족이 기다려. 민지는 떨며 문을 열었다. 오빠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동생이 망가졌어. 당장 헤어져. 지은은 맞섰다. 민지가 행복한 게 왜 망가진 거야? 오빠는 주먹을 쥐었다. 이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민지는 폭발했다. 오빠, 나 사랑하는 게 병이야? 너희가 날 병들게 한 거야. 오빠는 화가 나서 떠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밤새 민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날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집으로 와. 이런 삶은 안 돼.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행복 속에 고통이 섞여 있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재. 하지만 진짜 이유는 소문이었다. 그 여자, 레즈비언일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생활이 왜 문제야? 하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을 팔았지만 수입은 불안정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그때 옛 친구 수연이 연락 왔다. 수연은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지은아,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연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지랑 헤어져. 너희 사랑은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아, 너도. 왜?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래? 가족, 직장, 다 잃을 거야.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친구가 그러네. 우리 잘못됐대. 민지는 울었다. 그럼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하지만. 힘들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돌아와. 결혼할 남자 다시 소개할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지은이 사랑해.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런 사랑은 없어. 너 미쳤어. 전화를 끄는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민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지은아, 나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나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빈 껍데기였다. 지은 자신도 가족의 빈자리를 느꼈다. 부모님의 생일, 명절, 모든 게 그리웠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대가였다. 그들은 부산을 떠나 대구로 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구에서 지은은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민지는 아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일상은 안정됐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이상해. 그 말들이 쌓여 민지는 우울증에 걸렸다. 지은아, 나 왜 이렇게 약해?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강해.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도 지쳤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꿈, 그 꿈은 현실이었다. 어느 날 민지의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와 함께. 민지, 유산 상속 포기 서류 사인에. 오빠가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나 때문에. 오빠는 냉정했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 명예 실추됐어. 상속받을 자격 없어. 민지는 울면서 서류를 찢었다. 오빠, 나 가족이야. 오빠는 떠났다. 그 사건은 민지의 마음을 찢었다. 지은은 위로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그 물음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대구 생활 중 지은은 옛 연인과 마주쳤다. 아니, 옛 친구였다. 혜린, 대학 때 잠시 마음이 갔던 여자. 혜린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지은아, 너 아직 솔로야? 좋은 남자 소개할까? 지은은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웠다. 정상적인 삶의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나 가끔 부러워.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럼 나랑 헤어질래?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 사랑해. 하지만 그 말다툼은 잦아졌다. 압력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민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지은은 곁에서 지켰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약값, 생활비, 모든 게 부담이었다. 지은은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기다렸다. 미안해, 지은아. 그 말들이 쌓였다. 어느 밤 민지가 말했다. 나 가족에게 돌아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울었다. 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후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 지은은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서울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아, 그 여자 버리고 와. 그러면 용서할게. 지은은 울었다. 엄마, 못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나 아파. 그 말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민지에게 돌아와 말했다. 엄마가 아파. 민지는 안아주었다. 가봐. 가족이야. 지은은 갔다. 하지만 그 방문은 갈등을 더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민지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 딸 아니야.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이해해줘. 하지만 이해는 없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은은 변했다. 더 조용해지고 생각이 많아졌다. 민지는 걱정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웃었다. 응,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사랑 vs 가족. 그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늘렸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지은은 위로했다. 사회 탓이야. 우리가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거였다. 그때 사회적 이슈가 터졌다. TV에서 동성애 권리 시위 뉴스가 나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논의.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민지, 우리도 싸워보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 더 미움받을까 봐. 그 차이는 그들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지은은 시위에 나갔다.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그곳에서 다른 커플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공유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민지는 주저했다. 가족이 그 대화는 반복됐다. 민지의 친구가 찾아왔다. 은지, 보수적인 여자. 민지야, 돌아가. 내 삶 망치지 마. 민지는 화냈다. 내 삶이 왜 망친 거야? 은지는 말했다. 사회가 그래? 너희 사랑은 비정상.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에게 말했다. 정말 비정상일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은지의 방문은 씨앗을 심었다. 민지는 점점 멀어졌다. 대구에서 그들은 이사했다. 더 작은 집으로. 돈이 부족했다. 지은의 일은 불안정했고 민지의 그림은 안 팔렸다. 지은아, 미안.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싸움이 터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 사랑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의 오빠가 다시 왔다. 이번엔 화해를 제안했다. 민지, 돌아와. 가족이 용서할게. 민지는 흔들렸다. 지은은 막았다. 가지마. 민지는 결정했다. 오빠, 미안. 나 여기 있을게. 오빠는 화가 나 떠났다. 하지만 그 방문은 민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지은아, 나 잘못 선택한 걸까?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사랑 때문에 가족 잃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선택의 대가예요. 후회하나요? 지은은 울었다. 모르겠어요. 그 상담은 그녀를 깨우쳤다. 사랑은 희생이지만 그 한계를 생각하게 했다.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더 강해지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위독해졌다. 지은은 서울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아, 마지막 부탁. 그 사랑 포기해. 지은은 울며 말했다. 못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죽음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그녀를 외면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에게 돌아와 울었다. 나, 엄마 죽였어,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 사건은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 가족 보고 싶어. 지은은 이해했다. 가봐, 민지는 갔다. 가족 집에서 오빠가 기다렸다. 돌아와, 민지는 울었다. 못해, 하지만 그 방문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나, 헤어지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말했다. 너 너무 아파. 나 때문에. 지은은 울었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그 배신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홀로 남았다. 대구의 작은 집이 너무 컸다. 매일 민지의 빈자리를 느꼈다. 왜 떠났어?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 선택의 대가는 지은의 고독이었다. 지은은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민지 떠났어. 수연은 말했다. 잘 됐어. 정상으로 돌아와. 그 말은 상처였다. 지은은 생각했다. 정상이란 뭐야? 몇 주 후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가족 압력 때문에. 지은은 답했다. 이해해. 하지만 아파. 그 대화는 재회를 약속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돌아와. 하지만 민지는 말했다. 가족이 감시해. 못해. 그 만남은 희망과 절망을 섞었다. 지은은 시위를 계속했다. 동성애 권리운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너 강해. 그들은 말했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민지는 가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오빠는 말했다. 새 남자 만나. 민지는 거부했다. 못해. 그 갈등은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는 간호했다. 엄마, 나 지은 사랑해. 어머니는 말했다. 알아. 하지만 사회가. 그 대화는 어머니를 변화시켰다.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지는 희망을 느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이해하려 해. 지은은 기뻤다. 정말 그 소식은 재회를 촉진했다. 그들은 몰래 만났다. 한강에서. 민지, 돌아와.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오빠가 알았다. 그는 추적했다. 만남 현장에서 나타났다. 민지, 집으로. 민지는 맞섰다. 오빠, 나 행복해. 오빠는 화가 나. 지은을 밀쳤다. 너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다쳤다. 그 사건은 경찰서로 갔다. 가정분쟁.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의 싸움이었다. 민지는 가족과 대면했다. 나 지은과 살 거야. 어머니는 지지했다. 가봐. 오빠는 반대했다. 안 돼.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물러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이제 함께.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 그 재회는 그들의 사랑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또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민지는 그림을 그렸지만 판매가 안 됐다. 레즈비언 작가 낙인이 붙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시작.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할게. 하지만 민지 버려 지은은 거부했다. 아빠, 이해해줘. 아버지는 떠났다. 그 선택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민지는 운동에 참여했다. 지은과 함께. 우리 목소리 내자. 그들은 시위에서 외쳤다. 뉴스에 나왔다. 동성 커플의 투쟁. 그 노출은 위험했다. 익명의 위협이 왔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 무서워. 민지는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위협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더 조심스럽게 살았다. 서울 생활은 고단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버텼다. 지은은 새로운 일을 찾았다. 프리랜서. 민지는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았다. 천천히 가자.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못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그 대화는 반복됐다. 어느 날 큰 시위가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 투표. 그들은 참석했다. 찬성, 외쳤다. 하지만 법안은 부결됐다. 실망이 컸다. 왜 안 돼? 지은이 울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계속 싸우자. 그 실패는 그들을 더 단결시켰다. 민지의 가족이 변화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행복 인정할게.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 엄마. 오빠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지지로 물러났다. 지은의 가족은 안 왔다.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그 대가는 영원한 이별이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했다. 친구들만 초대. 우리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하지만 사회는 인정 안 했다. 법적으로 무효. 상관없어.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지은은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지는 일러스트를 그렸다. 그 책으로. 사회가 조금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는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 옳았을까? 민지와 함께한 삶, 행복하지만 상처투성이,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내적 갈등. 그 모든 게 사랑의 대가였다. 이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